상 3초 이상 나면은 저희가 뭘 써야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와, 근데 좀 아까 너무 놀랐어. 네. 야, 참 근데 진짜 기술력 대단하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마이크도 안 꺼졌는데 우리가 네. 또 뉴스를 전해드리죠. 탄핵 정국 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게 계엄 당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었다. 이거 국회에서 이걸 얘기한 거죠? 국회 네, 맞습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장에서. 그죠? 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명확하게 지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의 시점에 본관에 아예 그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의원이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 이렇게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미애 의원이 묻자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했고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질서 유지하라, 시민 보호하라, 경고용이다 이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국정조사 장이었었고 또 다른 쪽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중요 증인들이 출석을 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먼저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고요. 제일 먼저 오후 2시 반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답변을. 지금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답을 가장 많이 했고요. 하지만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뒤에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오후 4시경부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진행이 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도 짧은 순간에 계엄의 위법성을 생각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 위치 파악을 요청을 했으나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뭔가 기억은 일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신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5시 반부터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1차장은 기존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사실 그대로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여인형 측의 입장에서는 홍장원 인터뷰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좀 가려볼 대목입니다. 근데 영민 아나운서 챗GPT AI 이런 거 해요? 제가 그때 챗 GPT로 교수님 그림도 만들어드렸잖아요. 걔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아니 제가 나 그거 보고 굉장히 신율 감동받았어요. 교수님 사진 그려줘 했더니 그 엄청 아이돌을 그려주더라고요. 글쎄. 사실 제가 좀 닮기는 했죠.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거 챗GPT AI의 CEO 샘 올트먼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딥시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고요. 카카오랑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한 우리나라 기업은 카카오가 처음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강력한 AI를 빠르게 채택하는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협업, 카카오와의 협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다양한 기술 협력을 하고 상품도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카카오 그러니까 그 카카오하고의 AI 협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이분이 와가지고 카카오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게 설마 사방에 약속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랑 하자고 나중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SK그룹과도 만났는데요. 최태원 회장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SK그룹의 주요 기업 CEO들과 한 40분가량 면담을 하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나이스 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만남의 대화 내용은 사실 사업 보안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아주 필수적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아주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SK그룹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분 또 어제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굉장히 속이 썩었을 거예요. 1심, 2심 다 무죄 나오는 걸 그걸 계속 적어 있으니 얼마나 짐이 컸겠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소프트뱅크 손정은이 회장과도 만났다고 하는데 참고로 소프트뱅크 손정은이 회장은 일본 기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 사업 AI 산업에서도 아하,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 샘 올트먼 CEO,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 3자 회동을 오늘 가졌고요.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 후 첫 공식 일정이라서 또 더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회담을 위해서 방한을 또 직접 했는데 공식 방한한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 올트먼 CEO랑 손정희 회장이 합작 벤처인 스타게이트를 만들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이 스타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발표할 때 손정희 회장하고 이게 다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부럽다. 원래 저 자리에 우리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구 쳐요? 저 쪽 50. 50. 잘 치네. 3쿠션 들어가는 것처럼. 3쿠션. 네. 네. 이렇게 돌아서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50 잘 친다는 칭찬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훌륭하지. 네, 진짜예요. 네. 50이면은 3쿠션 들어야 좀 힘들지만. 힘들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 당구라는 거는 몰라요.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중국의 딥시크 쇼크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에서 이 AI를 만드는데 오픈 AI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중국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를 구현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자 인근 국가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을 좀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주요국의 거점 기업들과 동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픈 AI랑 소프트뱅크 그룹이 어제 생성형 AI 합작 회사인 SB 오픈 AI 재팬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 올트먼 CEO가 일본 일정 이후에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또 카카오와 동맹을 맺는다라는 발표를 한 걸로 봐서 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금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입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사실 AI만이 살 길이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 요새 검색 잘하네요.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 뭐 저는 어제도 다시 썼어요. 어. 우리 와이프의 가족 카드가 해외에서 갑자기 무슨 승인됐다는 게 날라와가지고 네. 근데 0달러예요. 0달러. 네, 네. 상관은 없는데 그 어디에서 했는지 그거 찾아보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근데 저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이 딥시크 때문에 제가 손해를 봤어요. 왜요? 제가 엔비디아를 샀거든요. 아 저런 한 10몇 퍼센트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좀 삐뚤어졌으면 그거 딥시크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 한국사 스타 강사시죠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 여기에 테러 암시 댓글이 올라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댓글이 내용을 일단 알려드리면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라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바치겠다. 사제폭탄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한길 씨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서 국민이 헌재를 쓸어버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을 겨냥해서 이런 댓글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 역시도 전한길 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고요. 경찰은 지금 댓글의 작성자 추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를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아무리 갈려있다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식으로 나가면 이거 곤란해요. 근데 지금 한국사 스타 강사 또 다른 스타 강사시죠. 강민성 씨. 이 강민성 씨는 전한길 씨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 강민성 선생님, 저한테는 선생님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분이 그 수능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이 강민성 씨 선생님이. 제가 강민성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민성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 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또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제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같은 학원 소속이었던 전한길 씨를 겨냥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요. 그 전한길 선생님의 영상에 등장했던 사제폭탄 언급. 이 사람이 40대래요. 20년 짧은 검거가 됐습니까? 자수했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한 게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 들어가면 금방 잡혀요. 근데 40대인데 왜 20년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페인트 모션을 한 거죠. 근데 계속 들어가면 이거 금방 잡힙니다. 요새 그리고 우리나라는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이거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예를 들면 그것도 지금 자꾸 잡아들이는 게 CCTV로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범죄 막는데 아주 CCTV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놀란 가슴을 안고 저도 진짜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정전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나는